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13강은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인수정리에 대해서 까먹은 친구들 있겠죠. 그래서 인수정리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3차, 4차 다항식 인수분해 잠깐 복습해본 다음에 오늘의 진짜 내용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 적용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3강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 오늘은요.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곱셈 공식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수정리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조금 기억을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인수정리란 뭐였냐면요. 나머지 정리의 일부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뭐였냐?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뭐를 쉽게 구하는 방법?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1차식 만약에 x 빼기 알파로 나눈다고 했을 때 다항식에 구하는 나머지는 어떻게 됐었어요? 다항식을 px라고 놨을 때 p에 알파를 딱 넣은 것이 나머지가 됐다. 이런 얘기였죠. 자, 인수정리는 뭐였어요,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특별한 경우로 나머지가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였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죠? p 알파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p 알파가 0이 되면은 얘는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여기는 알파를 여기 p 그 식에다 넣었을 때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인수정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없이 간단히 보기만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문제에다 적용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 번씩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차, 4차 이렇게 차수가 좀 높은 식을 고차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보면서 여기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식이 아주 길죠. 이 긴 식을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곱셈 공식 떠오르죠? 곱셈 공식 중에서도 몇 번 공식? 항이 여기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번 공식 떠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딱 끊어가지고 얘는 A를 제곱한 거, 얘는 2B를 제곱한 거, 얘는 3C를 제곱한 거구나.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도 마저 보니까 다 플러스네요. 그쵸? 플러스면은 얘네를 그대로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쭉 식이 있는데 항이 일단 4개로 나눠져 있죠. 항이 4개고요. 그러면은 첫 항이랑 끝 항을 잘 봐줘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세제곱도 많이 보이고 6이랑 10이 가운데 있는 항 3의 배수니까 얘도 곱셈 공식 쓸 수 있겠다. 그럼 첫 항이랑 끝 항 봤을 때 얘는 x 세제곱 해준 거, 얘는 마이너스 2y를 세제곱 해준 거구나. 요거 보면은 얘도 x 빼기 2y의 세제곱으로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곱셈 공식 8번 이용한 인수분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 건데요. x의 4제곱, 그 다음에 5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같은 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거는 뭘 썼었다?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구나. 얘는 x제곱을 커다란 x로 놓고 원래 있는 식을 이제 요로 고쳐주는 거죠. x제곱이 x면 x 4제곱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커다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다.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2차 인수분해는 할 수 있죠? x 빼기 1, x 빼기 4. 그러면 원래 커다란 x 자리에다가 원래 x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작은 x로 돌려놓고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합차 공식 이용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얘네를 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수부터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이제 오늘 배울 것까지 하면은 3차, 4차 인수분해 하는 걸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넘겨서 오늘 배울 거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써져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다항식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한 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자, 조립제법은 뭐였죠?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에 쉬운 방법이었는데 얘도 나머지 정리와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니은 크게 해가지고 개수 뭐 여기다 다 쭉 써주고 여기 0 되는 값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것도 한번 이따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에서는 뭐가 일단 필요하냐면 다항식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한 수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6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35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항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상수항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상수항은 저기 x가 아무도 안 붙어 있는 이 친구를 얘기를 해요. 3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할 때 이 3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 괄호로 묶어가지고 두 개가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맨 뒤에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맨 뒤에 두 개는 곱해서 어떻게 나와야 돼?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모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이 3의 약수여야 됩니다. 곱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상수항 3을 먼저 생각을 해준 다음에 얘의 약수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약수는 누가 있죠? 1,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약수에다가 부호까지 붙여서 같이 약수를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1, 3도 있고 마1, 마3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이제 한 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건데 얘네 중에서 어떤 수를 택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인수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수정리는 뭐였냐면요. 어떤 수를 딱 넣었을 때 어떤 수를 여기 x자리에다가 딱 넣어줬을 때 그 식이 0이 되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x에다 넣는 후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p에다가 넣어줬을 때 어떤 게 0이 되는가 그 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인수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p에다가 x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위에 x에다가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요. 여기다가 다 1 다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얘는 10이죠. 10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1은 우리가 안 쓸 거예요. 다른 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또 3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은 근데 너나 마나 0이 안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위에 들어가 있는 얘네가 지금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좀 추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를 넣으면은 x에다가 뭐를 넣든지 양수는 0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3 말고 다른 걸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아까 1 넣었던 자리에다가 다 뭐를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제곱하면 1. x에다 넣으면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얘는 딱 넣자마자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값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다.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1 부호를 바꿔서 얘로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려면 원래 있던 이 px에서 뭐를 가져와야 돼요?
개수를 데리고 와야 되죠. 자, 요 px에서 개수 데려와서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하고 2, 4,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자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니까 그 숫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가지고 와서 이제 조립제법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숫자 일단 내려주고 밖에서 곱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고 더해주고 다시 여기 곱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면은 3.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밖에 있는 건 다 곱하기예요. 곱해서 올려주면은 0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친구 1, 1, 3이 몫이 되는데 여기가 3개니까 x제곱부터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여기 파란색 점점점 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하느라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요. 먼저 이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찾습니다. 상수항 3을 찾고 얘 약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약수는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다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약수가 후보가 돼서 얘 px에다가 다시 넣어줬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줍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p-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데리고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해주면 된다. 여기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두 문제 적용해보면서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연습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춰 놓으시고 먼저 문제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이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한번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진 식은 요 식이죠. 3차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일단 뭐를 봐줘야 돼요?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6 봐줘야 되죠? 여기에 뭐를 봐줘야 돼요? 얘의 약수를 생각해 봐야겠죠. 6의 약수 생각해 주시면 돼요. 6의 약수는 1, 2, 3, 6.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넣어볼 그 후보군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후보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넣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어떤 거를 넣는지는 많이 하다 보면 또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꺼내오는 거야. 첫 번째 x제곱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 상수항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딱 꺼내고 보니까 다 더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0이죠. 이렇게 다 더해서 0이란 얘기는 x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얘를 공중공중 띄워서 더해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더해주는 거냐면 이 짝수 번째 2랑 마이너스 6 더해주고요. 홀수 번째 3이랑 1이랑 더해준 거. 근데 여기서는 2랑 마이너스 6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1이랑 4 더하면 4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홀수 번째 합이랑 짝수 번째 합이 같아지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또 다른 예에서 보도록 하고 우리는 1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1 가지고 조립제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6 가지고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죠? 1 처음에 거 내리고 밖에 거랑 곱해서 여기다가 올리면 1 더하면 3 또 밖에 거랑 곱해서 올리면 3 더하면 6 곱해서 올리면 6, 0.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0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숫자를 잘못 찾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잘 해보셔야 되고 다른 숫자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중간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몫은 이 밑에 있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죠. 136 보니까 몫은 어떻게 돼요? 숫자 3개니까 x제곱부터 차례로 x 붙여서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는 1은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부호 바꿔서 x-1을 인수로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 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써주면은 인수분해한 값이 나오겠죠. 답은 어떻게 된다?
x-1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번에 나오는 영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4차잖아요. 그쵸? 요 4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후복은 골라야 되니까 여기 상수항 데리고 와야겠죠. 상수항은 얼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2인데 여기에서 얘의 약수를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약수는 누가 있어요? 1, 12, 또 2, 6, 3,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것들이 오늘의 후보 숫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 중에서 가능하면은 좀 작은 수를 넣어보는 게 좋겠죠. 큰 수를 넣으면은 계산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 상수항의 약수들이 대부분 1, 2, 3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전 이게 너무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후보군을 굳이 안 쓰고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서 넣으시면 대부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악독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4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4까지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 개수들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1, 4, 마1, 마16, 마12 이렇게 되죠. 자, 한눈에 봤을 때 다 더하면 0 되나요? 다 더했을 때 0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구 탈락? 1은 탈락.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방법 한번 바로 써볼게요. 짝수 번째, 그쵸? 짝수 번째 더하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이렇게 개수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더했을 때 합이 같아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동그라미끼리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세모끼리 더하면요. 세모끼리 더하면 얘도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짝수 번째 숫자들의 합과 홀수 번째 숫자들의 합이 같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후보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좀 숫자가 기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네,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을 한번 해줘야 되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고 x 플러스 1로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숫자가 4개니까 3제곱부터 붙여서 x3제곱, 3x제곱, 4x, 12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4차 쓰고 나니까 뭐가 좀 찜찜한데요?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아직도 3차가 남아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얘는 사실 다시 또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차가 나오면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1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두 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군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2랑 3이랑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잘 보니까 2를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2 넣으면은 x에다 2 넣으면 8 여기다 2 넣으면 3, 4, 12 빼기 4, 2, 8 빼기 12 해가지고 x에다가 2 넣었더니 딱 0이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2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고 조립제법을 쓰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조립제법을 안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 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2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대로 2 넣고 다시 여기서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요거를 바로 또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일자로 지금 인수분해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x-2를 넣었을 때 자, x세제곱 나오려면 누구 필요해요? x제곱 필요하죠? 자, 그러면 누가 생겼어? 마이너스 2x제곱 생겼으니까 위에서 플러스 3x제곱 만들어주려면 플러스 5x가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또 5x 쓴과 동시에 여기서 마이너스 10x 생겼죠. 근데 위에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x예요. 그렇게 되려면 위에다가 여기 플러스 6이 더 필요하겠죠. 그랬더니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쓰고 보니까 선생님 이거 마지막까지 너무하네요.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여러분이 자신있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쉽지가 않았어요. px를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립제법을 이렇게 두 번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근데 조립제법을 안 쓰고 제가 일자로 인수분해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됐는가 그거 가지고 인수 찾아주고 뒤에 일자로 하는 것까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쓰시게 되면은 인수분해하는데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쪼개져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인수분해가 이제 중학교랑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죠.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면은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인수분해를 하면서 조금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수분해 총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